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원석입니다. 지난주에 답사하고 이어서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가 마지막 강의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박물관 장애인 복지관하고 가족 답사, 자원봉사 선생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번째거든요. 원래 한 1년 동안 처음에는 긴장이 돼갖고 몰랐는데, 이제 다 끝나가니까 어쨌든 긴장도 풀리는 것 같고, 오늘 주제는 그 영천의 전통마을이라 그래갖고, 아마 대표적인 마을이 우리 선원마을, 외국마을, 그리고 뒤에 아마 좀 가면은 이제 뭐 그 두 번째 아들, 여산 선생님의 두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정한배 선생님의 두 번째 아들이 자천으로 됐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흔적이 많이는 안 남아있는데, 거기랑 몇몇 마을들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오늘 하여튼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왼쪽 사진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연정고택, 옛날에는 정영준가옥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는 연정고택으로 바뀌었고, 여기도 이제 외국마을에, 산미리 외국마을에 옛날에는 정대형 가옥을 했는데 지금은 여상고택으로 이렇게 다 통일시켰습니다. 예, 먼저 선원마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사 갔다 왔었잖아요, 그죠? 답사 가가지고 이렇게 봤었는데, 딱 한마디로 하면 이 선원마을 지형은 백학포란형, 그러니까 흰 학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머리 부분은 우리가 연정고택, 거기가 이제 머리 부분이고 꼬리 부분이 동연정 쪽입니다. 그 중간이 이제 날개 부분인데, 한마디로 하면 백학포란형입니다. 요 보면 이제 2010년도에 농촌기능청에서 뭐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 100선에도 지정이 됐었고, 그리고 톡 나오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그때 보면 이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경상북도의 은택트 관광지 23선을 선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영천에서는 이 선원마을이 지정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정호래라는 선비가 처음에 입양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보면은 나중에 호수종택, 거기도 이제 지었다고 나오는데, 호수종택이 1613년도에 건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1604년생이세요. 그래서 당시 1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과연 호수종택을 이분이 지었을까? 그런 의문이 남는데, 하여튼 선원마을에는 이분이 입양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무등동원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중국에 한 어부가 뭐 길을 잃어가지고 어딜 들어가게 됐는데, 복숭아 꽃이 되게 만발한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유토피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쓸 때 무등동원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거기에 빗대서 마을 이름을 신선들이 산다고 선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영상이 긴 건 아닙니다. 13분짜리인데 오늘 사실 인터넷 장애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하여튼 뭐 HDMI에서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신답니다. 이 영상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천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그래도 여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서남마을.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여기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는데, 2009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 100곳 그 마을에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그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은택트 관광지 23선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가 선정된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원래는 1600년경에 그 정호래라는 분이 이 마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마을을 개척을 했었는데, 도연명이 무릉동원이 빗대가지고 그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래서 선원마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을 제가 이제 처음 왔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이렇게 조그만 마을 구경 좀 시켜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동네가 정말 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들릴 것처럼 네. 너무 좋아하네요. 지금 출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예. 오로지 자연의 소리.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불닭도 굉장히 정적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담장이 낮으면 재밌는 게 네. 안에 건물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이 건물도 꽤 오래됐어요. 예. 이 건물은 조선 숙종 때 그 풍광왕을 지낸 그 정중보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지은 그런 제사입니다. 예. 이 정중보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 한계정사를 지으신 정석달 선생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요즘 코로나19가 발병했듯이 그때 당시에 천연두가 이 마을에 만연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셋째 아들인 이 정중보 선생님이 이 동네를 지키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동네에 있는 명일 정시들은 대부분이 정중보 선생님의 그 직계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들이 지금도 예. 이제 지키고 예. 여기는 몇 가구 정도 되세요? 한국 전쟁 때 그 폭격이 일어서 많은 집들이 그 파손되면서 그 과수원이나 밭으로 변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년 전에 또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타성 15호 정도를 비롯해서 한 75 정도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진짜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지만 역시 많은 고충을 겪은 지역이네요. 네. 서덕마을의 시간은 여느 시골 마을과 다름없이 일부는 후대에 정해지고 일부는 세월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모든 걸 기억할 겁니다. 마을 입구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 가지가 엉켜올 때까지 긴 시간 마을을 지켜봐 왔을까요? 마을에 수고생 같은 거 그렇죠. 지금 이쪽 부분이 붙어 있고 저 위에 지금 붙어 있고 가지 쪽에 이렇게 감싸듯이 돌아가는 예. 부분이 있네요. 예. 오,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엮여 있으면 열리지? 예. 몸통이 묶여 있으면 열목이라고 합니다. 오, 얘네들이 사실 예. 이게 우리는 열리지 열리목을 좀 이렇게 사랑의 상징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런데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네. 당나라 현정과 양귀비 얘기를 쓰는 그 자한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나라 현정과 양귀비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은 새로 태어나면은 비익조로 태어나고 나무로 태어나면 열리지가 되자고. 그 비익조는 눈이 하나 있고 날개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그 암수가 같이 어우러져야 볼 수가 있고 같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마을에 오시는 우리 연인이나 부부들도 있으면 그렇게 같이 돌면서 뭐 자녀들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사는 일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도시면 또 화목해지고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서는 마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소원도 이루시고 하시면 좋은 일이 이루죠.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인들을 보면 드는 좀 씁쓸한 생각이 하늘의 나무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찾아올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 굉장히 그쪽으로 가시죠. 진짜 모르죠. 사실 이렇게 또 열리지 열리고 많이 보고 나면 또 좋은 일이 오는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혼자는 보이듯 외진도 반갑게 맞아주는 열리지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마을 풍경이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가 다 집인 거예요, 그냥? 예, 이 동네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근데 됩니다. 의미가 있는. 예, 이 연정고택은 현 소유주인 정영준 씨의 8대조 그 정영공이 여기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체하고 또 정자가 있습니다. 연정이라는 아주 예쁜 정자가 있는데 아, 그게. 또 이밑에 또 화단들도 있고 그 옛날에 아마 이 마을의 위상을 알려주는 그런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까지, 연못까지 다 한 집. 예, 먹고 화단을 있어요. 우리 세기가 있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좀 새가 있었던 그런 집이에요. 예, 그렇죠. 이 고택에 더 눈길이 가는 건 과거에 멈춰있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사는 예, 집인가?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잔디도 지금 관리가 돼 있고 자동차도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너무 좋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집하고 어울리게 앉아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집 구경 좀 할게요. 예. 1700년대에 시작해서 네. 다 하고 있는 지금 설명을 제가 그렇죠.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구조가 미음자라서 딱 정말 집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살아가고 이게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거의 뭐 300년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예. 와, 그 영상 지역에 저는 이런 구조 집들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 이제 그 탈대죠 할아버지가 신접 살림을 하면서 이 집을 저가 살림을 나섭니다. 그래 대단하지. 신경살이 치고는 너무 큰데요. 앞에 저 청자는 이제 그 이번에 노연에 이제 할아버지가 적으시고 요거는 신접 살림으로 해가지고 나신 거니까. 그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살림이 다 이렇게 구차 형태는 안 갖춰졌겠지. 사시면서 이제 한옥에서 여기가 사니까 좋고 동네가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 살아보면은 별로 안 좋아하고 불편한 것도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아.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좋은 점이 분명히 있죠.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어요? 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 요즘 현대식보다는 그 아메탄 그게 있거든. 온돌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여름은 또 여름대로 또 그런데 한옥이 또 시원해요. 한옥도 한옥도 규모가 작은 집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렇게 큰 집들은 이렇게 대충마루가 있으니까 이렇게 탁 뒷문 바람이 열어서 통하니까. 예전에 그 외할머니 집 가면 항상 그 대청마루 들고 있었는데 것들이 그래도 감상이 있어서 예, 그렇죠. 그때를 느껴볼 수도 있고 앉아서 또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서 이렇게 외제에서 오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냥 좋아, 그죠? 여기가 또 이렇게 딱 보니까 한옥의 매력은 자연과 어우러져서 사는 거죠. 바로 여기가 그 이게 연정소책의 연정. 저 본체를 지은 그 정의원 선생님이 이제 노년에 노년에 여기다가 정자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정자를 짓는 와중에 연꽃이 저절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연정기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보통 이 연꽃이 동네가 동그란 모양.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동네가 아니었었는데 그 2006년도에 그 이병헌하고 수혜가 주연한 그의 여름이라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촬영했습니다. 영화예요. 아, 그래요? 흥행이 성공한 영화는 못 됐는데 네. 근데 일본에 그 아줌마를 여러분 이병헌이 영화 촬영한 곳을 찾는다고 이 동네에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원래 지금쯤이면 연꽃이 피어야 되는 시기 아니에요? 예, 원래 늦어도 8월 말 정도면 피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제 꽃고물이 있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꼭 피게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으로만 연꽃을 보고 가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본 연꽃. 그러고 보니 서남마을은 연꽃과 닮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운 흙탕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고사옥한 품격을 품고 있으니까요. 이런 마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 여기 동현정입니다. 조선 후기 학자인 정동일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꾸민 공간인데요. 이 연꽃을 불러 걷기도 좋고 정자에 앉아 쉬기도 좋은 쉼터입니다. 보고만 보구나 싶네요. 여기가 송도훈 버티기였는데 버티기인데 지금 현재는 도곡교로 이렇게 이제 뛰고 있습니다. 1863년도에 지은 그 정칠술 스님 사진집인데 그 지금 아직 200년이 채 안 된 건물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양반집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당시에 이 지역에 한옥 구조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여기 도곡 정교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작품 활동을 하시거든요. 아, 도곡묘라는 게 이제 그 도자기 예. 건물 일본에 가면은 한 500여 년 정도를 그 도자기 맥을 내려오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서 이 스님한테 조선 도자기를 재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 나중에 그 도자기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아, 이번에 작품은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기입신 그런 칭호를 지어갖고 주셨어요. 지금도 안에 적혀가 있는데 이번 작품은
일본에서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시고 네. 또 한국에서도 큰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마을로 들어오시고 영천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아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보교엔 찹쌀말을 만드는 제주가 신의 형제인 김일신이 살고 또 다른 고택엔 세상 이치에 통달한 어르신이 살고 산자락엔 예로부터 풍경에 관한 신선이 산다는 분. 영천 서원마을을 잠깐이라도 둘러본다면 그들이 왜 여기 머무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원마을에 와서 이제 오래된 고택들을 쭉 둘러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특별히 함이 없는데도 예. 마음속에 좀 꽉 채워진 느낌이 예. 있다고 할까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시간 정도면 둘러볼 것 같은데 정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요즘 사람 많은 곳에 가기도 그렇고 또 폐쇄된 영화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럼 이런 데 오셔가지고 도시락 맛있게 사왔어. 정말 정자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강을 만나는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분들도 얻어먹고 예.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정말 바람이 식히고 자연이 식히는 대로 그냥 쓱 걸어볼 수 있는 데가 여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슈퍼마켓 일단 우리에겐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터가 절실합니다. 영천 서원마을에 들러보세요. 날선 감을 흘려보내고 여유로움을 채우고 잠깐의 멈춤이 당신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예, 여기 아마 2020년도에 그 TBC에서 촬영했던 건데 중간에 보면 이제 그 동년정에 보면 그 정백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정백큐 선생님 무슨 일을 친 건데 그 작가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자막은 아직 안 고쳐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아까 거기 뭐 우리가 이병헌하고 수혜 주연했다는 거 그의 영화 처음에는 한 29만 몇 치면 30만 명이 안 됐어요. 영화 관객이. 그래서 흥행으로는 아주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뭐 안 알려진 것도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에 개봉을 했어요. 이 영화를. 개봉 시기도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소문 타고 역주행이라고 그러나?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영화 보고 작품성도 좋다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또 요거 뭐 다 하면 기니까 요 뮤직비디오 한 5분 정도 되는데 요거까지 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면적이 나옵니다. 예.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이 내 앞에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댈 스쳐보네요. 이제야 나 이제서야 그댈 알아봤는데 함께할 수 없나봐요. 유혹도 놓치긴 싫었는데 미안해요. 그대만 두고 떠나야 하네요. 아프고 또 아파와도 떠나야 하네요. 웃어요. 웃는 게 썩이 없이 훨씬 예뻐요. 뮤직비디오 줄거리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TBC에서 촬영 갔을 때 아마 사전에 와서 현장 답사를 안 했나 봐요. 그 시나리오는 한계정사가 있었는데 막상 가니까 이제 전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계정사 못 가고 뒤에 솔수대부터 시작했었는데 이 한계정사가 사실은 선원마을에서 거의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딱 마을 들어가면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영천의 아름다운 정자들이 지금 보통 한 4개 정도 꽂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경, 가까운 경치가 아름다운 정자는 다 박사 갔다 온 데입니다. 그 횡계에 옥관정하고 동남의 왕기정, 거기는 앞에 보면은 이제 막 물고기들도 놀고 계곡 개울이 있어가지고 아주 근경이 아름다운 정자고, 또 원경이 아름다운 정자가 이 한계정사하고 우리 산수정, 외국마을의 산수정하고는 보면 노은 경치들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처음에 만나는 게 이 한계정사인데, 이 한계정사는 아까 그러니까 정호래라는 선비가 처음에 입향을 했는데, 그 정석달 선생은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그 우리는 하면은 정호래 아들이 정호래 선생 손자가 호수 정세아 선생이거든요. 근데 정세아 선생 아들이 영천성을 수복하고 경주성을 다시 찾기 위해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다시 적진에 뛰어들었다가 돌아가신 그 정의원 선생, 그러니까 지금 하재를 가면 시총이 있는 게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이 죽어버렸으니까 후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넷째 그 정세아 선생의 넷째 아들 정수본의 둘째가 양자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석달 선생인데, 이 정석달 선생이 여기서 이제 이 한계정사를 짓기를 시작했는데 당대에는 완성을 못해요. 지금은 뭐 돈만 있으면 한 석 달 정도면은 금방 뭐 건물도 짓고 하는데, 이때마다도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시작을 해갖고 손잡고 완성을 합니다. 1차까지 가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관리는 좀 꽤 잘 됐었어요. 그래서 이 정석달 선생이 그때 이제 뭐 여기서 좀 학문도 하시고, 이 지방에 또 양수 선생이라든가 우리 경화 선생님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학문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뭐 평판 한계정사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아까 연정고택입니다. 옛날에는 정용중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영상 때 나왔었죠. 아마 이분은 입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직접 후손은 아니고 각 친척들이 여기 관리를 하시는데, 청소 때 사람들 가기도 많이 가지만 오는 걸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근데 역정도 내시고,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인사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살지 정동신. 예,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예, 한계정사 현판이고, 예, 여기는 이제 뒤에서 봤을 때입니다. 앞에서 여기서 보면은 저 뭐 경밭들, 평천들
정말 쫙 보이거든. 찾아내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예. 여기가 이제 정장보석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고 처음에 정일령이라는 분이 이제 상중이 형제인데 그 살림집으로 이렇게 이제 지었다가 말년에 가시고 연정을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보다도 건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많았는데 지금 일부가 이제 무너지고 네, 여기는 이제 사랑채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뭐 굴뚝 떼고 이러는데 여기는 뭐 뒤쪽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좌측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왼쪽 부분이고요. 네, 장독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대문에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네, 이 연정인데 뭐 백일홍도 아주 아름다운데 아까 보면은 거기 그해 여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내리 가는 게 원래 뭐 영천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촬영 장소로서 여러 번 나왔었는데 요 앞에서 아까 그 천년염색 같은 거 뭐 넓기도 넓고 그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아마 1969년도에 그래 이병헌은 이제 농촌 봉사활동을 가기 싫었는데 하여튼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오게 돼요. 이 동네에 왔는데 그 어떻게 이제 수혜를 보고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수혜 아버지가 6.25 때 월북을 했었어요. 월북을 해놓으니까 옛날만 하더라도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데 그 나중에 농촌 봉사활동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수혜를 못 잊어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둘이서 같이 서울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병헌이가 이제 휴학기를 내려고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대모 한참 할 때였거든요. 그 수혜한테 가방을 주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수혜가 경찰관을 잡혀요. 그 이병헌도 잡히고 그래서 대공 부실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취조를 하면서 그 이병헌의 아버지는 조금 근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수혜를 모른다 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출생 성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앉아가지고 모른다고 얘기를 해. 자기도 공문을 받아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굴도 상하고 했는데 수혜가 앉아있는데 수혜는 반갑게 이제 뭐 믿을 만한 남자친구 오니까 반갑게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모른다고 그럽니다.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수혜는 아는 척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혜도 자기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이병헌을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막 절제가 안 되니까 같이 끌어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는데 수혜는 이제 이병헌의 아버지한테 이병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이렇게 떠나주는 게 맞다. 얘가 서울 얘기했어.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투숙약을 좀 사달라고 그래요. 그 투숙약을 사러 가는데 손을 한번 다시 잡죠.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그걸 다시 이제 놓고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수혜는 사라져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마너사, 그 밀양 상당진에 보면 마너사가 약간 나오고 하는데 그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병헌은 평생 혼자 살다가 대학 교수를 하는데 그 순례를 찾아가니까 유고를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받으면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평생 좀 못 이룬 사랑인데 좀 되게 절절하고 애절하고 하여튼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아마 한 30만 명 정도가 아니고 한 300만 명 정도만 봤었어도 이 선마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좀 보존이 더 잘 안 됐거든요. 사실은 2001년도쯤에 제가 선마을을 한 번 더 가봤었거든요. 그 전에 한 번도 못 갔다가 사실 그 전에 이제 뭐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도 가보고 경주 양동마을도 가봤었는데 야, 좀 이렇게 이런 마을이 영천에도 있구나. 사실 되게 좀 뿌듯하면서도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담이 많이 무너지고 지금은 오히려 담 같은 걸 이제 보수를 해가지고 좀 잘 갖춰진 편인데 하여튼 그런 내용의 영화였었습니다. 네. 연정은 원래 그런가 지금은 못이 한 개밖에 없는데 원래 3개가 있었답니다. 3개를 있었는데 큰 물이 내려와갖고 2개는 없어지고 지금 이제 못 한 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계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철부 선생을 추모해가지고 뭐 만든 건물들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제사들은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흠판이고요. 네, 앞에서 봤던 모습이고 성원적 하는 게 아까 그 문채희 아나운서하고 여기는 둘이 얘기하는 거 동네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거라 하면서 봤는데 이 성원제가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조선시대 때 숙종 때 이제 그 정중보 선생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제 뭐
후손들이 있었는데 아까 한계 정석달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하는 분한테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나중에 갈 외상 보택의 주인이신 외상 정중기 선생이고 둘째 아들이 정중무 선생, 셋째가 이 정중보 선생입니다. 근데 우리 좀 코로나처럼 그때 천연두가 되게 좀 많이 발병을 해가지고 한계 정석달 선생이 천연두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마을에 있기가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 외국 마을로 가서 거기에 다시 또 일가를 이루고 있고, 둘째 아들은 자천으로 갑니다. 자천에 그 고암동이라고 글로 가게 되고, 셋째 아들이 정중보 선생이 이 동네를 지켜요. 그래서 서른 마을의 후손들은 다 이분들 후손들이겠지요. 그래서 정중보 선생이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송은 이제 좀 평판하고, 그 동인점이라는 게 보면 이것도 최근에 좀 잘 많이 단장을 해가지고 연못도 예쁘게 하고 비정하고 좀 닮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나 써져 있고, 여기에는 그 정백휴라고 정백휴 선생을 추모하게 되는데, 이 선생님 보니까 그 울산이나 그쪽에서 이거 문인들한테 거래하는 흔적도 많고 글도 참 잘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했던 게 이제 여기고, 아까 정중보 선생이 이제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중성이 됩니다. 학파전이라고 여기는 또 정치부 선생인데 요 사진 찍을 때마다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요거보다 조금 더 훼손되어 있습니다. 송보은 보택이라고 아까 도공료. 원래 이분 이 집에는 항상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었는데 아까 그날 또 그 이장님한테 그 집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혹시 연락이 되냐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 한번 갔다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시고 하고는 아무도 안 계신다고. 그래서 촬영팀하고 그냥 아이고 대문 앞이라도 가보자 그러면서 가서 문을 그냥 장난스럽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파자마 입으시고 키도 좀 작으신데 오셔갖고 어떻게 왔냐 그래갖고 이제 뭐 촬영 왔다 그러니까 선생님 마침 계시니까 같이 촬영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촬영을 안 한다고 찍고 싶으면 찍고 가라 하면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사이에 거기에 이제 뭐 우리 그 가마하고 그런 걸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조선 도자기 매걸리원 원래 경주에 계시다가 원래는 영천분은 아니신데 근데 또 영일 정신은 맞으세요. 이분들이 와갖고 이제 뭐 동네를 빛내주기도 하시고 근데 조선 하여튼 다활에 있어가지고는 일본에 가면 최고입니다. 그냥 이분 자체가 완전 마을 국가로 달리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집도 사람이 사니까 보존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아마 서른 마을에서는 가장 잘 보존된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기가 열리지 얘기인데 서른 마을에 열리지가 있거든요. 그 있는데 원래는 지금까지 요새 같으면 거의 이제 그 당나라 현종하고 양귀비 얘기 있어가지고 거의 장가에 있어 거의 사랑나무로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는 그 최홍이라는 사람이 후안스에 엄마랑 둘이 살면서 이제 엄마가 그 뭐 아프실 때는 뭐 7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간호를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도 슬퍼하니까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앞에서 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자라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최홍의 효성이 워낙에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무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어떡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싶었었는데 보통 이제 보면 나무가 같은 종류로 나무가 붙어갖고 자라면은 이렇게 이제 뭐 효성이나 형제간의 우애 같은 걸 상징을 하고 딴 나무 다른 종류끼리 했을 때는 보통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안 오셨는데 8년 전에 그 은혜사 가면 우리 사랑나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한 가족들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가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영천에 안내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으니까 알겠다고. 그러고 한 20몇 명 됐는 것 같아요. 좀 대가족이었는데 여기 갔습니다. 은혜사에 열리지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여기는 열리지인데 뭐 자녀 없고 하면은 뭐 왼쪽으로 돌면 아들을 놓고 오른쪽으로 돌면 딸을 놓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분 남동생 부부가
그때 결혼했을 때 한 8년 정도 아기가 없었었어요. 아기가 없었는데 정말 둘이 손잡고 뭐 왼쪽 돌고 오른쪽 돌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몇 달 지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임신했다고. 그 임신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되게 반가웠는데 상중기를 임신했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지금 8살입니다. 근데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대학교 그 교수로 갔다고 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영천에서 창업학 특강을 한번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 아마 그냥 무작정 돈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갈고 하면은 뭐 자녀에 대한 복도 받고 아주 집안에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열리지 보면은 항상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열리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그 매국마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상고택입니다. 예, 건물이 아마 예, 여는 그러니까 아까는 그 백학포란령 그랬잖아요, 그죠? 서른마을은 백학포란령인데 여기는 5글자로 하면 그 매화낙지형입니다. 매화나무가 가지를 들이운 형국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산이 매화 가지고 요 매상고택은 매화의 꽃술, 그리고 앞산은 나비가 날아오는 형국이랍니다. 이것도 아주 명당인데 영천에 명당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선 8대 명당이라는 광릉을 빼고라도 그 양택의 어뜸은 이 매상고택이고 음택의 어뜸은 하절 그 산소 그지요. 묘소는 거기고, 그럼 마을은 선원마을로 가장 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양택에서 어뜸인 이 마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이 매국마을 가면은 고가들이 많이 없어요. 딱 네 군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4군데인데 이 매상고택이 있고 그다음 정자 3개가 있습니다. 아까 산수정, 산천정, 향양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동쪽이면은 남쪽에는 산천정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산수정이 있고 북쪽에 향양정이 있습니다. 그 집 하나에다가 정자 3개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사랑채에 종문정사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야유수업도 하고 했었는데 요 옆에는 보면 간소라고 그 흐름한 뭐 초가집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뭐 주역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여기 옆에 보면 간소라는 또 현판이 있습니다. 예, 아주 그 대문 쪽에서 봤을 때 그 모습입니다. 여기는 문간채, 뭐 말 묶고 나는 데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마부들이 살았다는 예, 그런 방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예, 이 사랑채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진이고요. 예, 사진을 좀 다양하게 많이 쓰는데 누마루입니다. 저기가 사랑채지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요 부분에 여기 안채인데 안채 여기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요거는 우리 김소담 선생님이 그 역사박물관에 그 전시회를 하면서 오면 기념으로 이 도장을 찍어줘요. 저도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진 찍어놨는데 보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마마 그러니까 가래톱 생겼을 때 이거 좀 낫게 해달라는 주문이랍니다. 여기 보면은 건불 선생 이 박을 숨거 고순아비 뿌리을 끊어 이거 끊었는데 이제 시들시들 이래가지고 이거 가래톱 생겼을 때 이렇게 낫게 해달라는 그 주술적인 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이게 원래 그 벽에다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한답니다. 막 가래톱 걸리면은 딱 돌아서 가지고 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지 그릇 같은 거 동그란 그릇에다가 그 원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 주문을 넣는 거라요. 그 내용은 보면은 사악한 금불 선생이 내 몸에 박을 심었으니 좋은 사람인 고수조 아비님이 빨리 오셔서 가래톱 뿌리를 끊어 시들시들하게 해가지고 이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뜻인데 여기가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보수를 해요. 정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인데 보수를 하다가 이건 낙서인 줄 알고 이걸 지워버렸어요. 지금 지워버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이거 보통 그거 아니거든요. 보통 유산이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뭐 어떻게 연구를 하고 이런다 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예, 어떻게 살리긴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다 다르죠. 높이가 다른데, 그리고 어른들은 키가 크니까 이쯤에다가 이제 원을 그려가지고 적어 놓고, 애들은 키가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안채에 거긴데 짐을 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예, 거기 안채 모습이고요. 여기는 오른쪽 부분이네요. 예, 아까 그러니까 어디 갔노? 예, 여기를 작은 사랑책을 해가지고 그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옛날에 시체를 보관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여기 뭐 평소 때는 짐 같은 거 넣어놨다가 근데 시체를 보관하려고 하면 안 섞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벽을 이제 보니까 보리하고 황토로 해가지고 그래 지득이면은 좀 오래 간답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아니라는 분도 철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아닐 거다 가보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예 그러십니다. 예. 그리고 보니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집이 미음자로 생겼는데 여기는 좌익사 오른쪽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물들은 우익사 그래가지고 보니까 3대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과학적으로 전놨다 그러거든요. 처음에 결혼을 하면은 이제 이쪽 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림을 맡을 때 되면은 이 방으로 왔다가 또 이제 며느리한테 물려주면은 또 이 방으로 왔다가 이렇게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은퇴하는 수순을 밟게끔 그렇게 지금 집을 지어놨습니다. 아마 18세기 건축물 중에서는 이렇게 원형을 잘 보존한 데가 잘 없어가지고 이게 아마 이 집 고건축을 연구한 데 있어가지고는 아주 크게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독대고요. 예, 여기는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종택도 그렇지만 여기도 불천이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4대 봉사 끝나도 계속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사당입니다. 사당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앞에 이 산들이 보면은 그 나비가 이렇게 찾아오는 예, 그런 지형이라고 하네요. 예, 이 산천정은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매상고택이 있으면은 저쪽에 남쪽에 이 산천정이 있는데 이 정봉주 선생이 일단 나중에 향양정 졌는 그분한테 정극춘가 극춘 선생일 겁니다. 아마 그분한테 형님이라 갖고 건축 연대는 안 나왔는데 아마 거기보다는 조금은 먼저 졌을 거라고 이게 산천정입니다. 예, 요 가까이서 받는 모습이고요. 예, 현판 여기 있습니다. 예, 앞에서 봤을 때 정자. 예, 그 향양정은 이제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다가 보면은 정자가 있는데 요 향양정을 지으신 분이 아까 그분의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 보면은 이분이 이제 정기유 선생이 1844년에 지었으니까 그 아까 산천정은 요거보다는 조금 앞섰을 거라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 꽃이 있을 때는 그걸 좀 예쁩니다. 관리는 석 잘 된 거는 지금 아닌데 올해 보시면은 향양정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문종이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져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 글자를 못 읽어갖고 이게 무슨 글자인가 싶어 한참 찾았는데 뭐 양한당 예, 요 글씨를 이게 뭐라 하나 이게 초소락 하나요? 예, 이렇게 써서 요 양한당 여기 현판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방은 뭐 이렇게 좀 작습니다. 옛날 방들이 그죠. 그리고 요것도 유정실이네요. 유정실을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예, 향양 기문이 있습니다. 향양정기 기문이 있고요. 예, 하여튼 군데군데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산수정은 보면은 그 매상고택하고 산수정하고 일괄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확실히 몰라가지고 이 사랑채를 산수정이라고 많이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별서정원이거든요. 거기서 나중에 이제 이것도 연세 돌아가시기 6년 전부터 지어갖고 5년 전에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매산 정중기 선생님이 5년 전에 이제 지은 곳입니다. 거기서 한 100m, 한 200m? 예, 그쯤에다가 지어놨는데 이 산수정이 아까 함계정사랑 더불어서 좀 멀리까지
바로 봐도 아주 예쁜 구입니다. 그러니까 예. 서당 없습니다. 저기 아까 그 지도 나옵니다. 저기 예, 요거는 매산 정준기 선생이 산수정에 대해 갖고 지으신 시입니다. 뭐 구림 걸린 숲에 스스로의 마음가짐 다지며 청대 높은 곳에 그림 같은 초가집 지어놓으라. 지금은 기와집인데 처음에 지을 때는 초가집으로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우뚝 솟은 청산엔 천년 서 있는 산에 빛이 나고 달리는 벽가는 물소리 내며 만리까지 흘러가는구나. 하여튼 옛날 분들 참 시는 하여튼 되게 좀 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제 성균관대 옛날에 그 정기호 교수가 학술지에다가 넣는 게 있는데 이게 그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가 매산고택이 있으면은 여기가 산천정이 있고 이 선원천이 이 동네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나중에 선원마을로 합수가 되거든요. 이쪽에 향양정, 이건 동네고 여기 산수정 있고 여기 오록수당이 있고 토월봉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뭐고 임도가 되게 잘 닦여져가 있어요. 여기서 이래 들어가면은 여기서 딱 갈라지는 데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어디 나오나 하면은 자양 용화리 걸로 나오고요. 요래 올라가 가지고 일로 빠지면은 공덕. 그리고 계속 가면은 사천 이동 노방이 나와요. 이게 지금 도시락 닦아 김밥 2줄만 딱 가져가고 김밥 2줄에 그 물만 한 병 가져가면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길을 잘 닦아 놓으니까 산짐승에 대한 뭐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차 시간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 매곡 마을 가는 차 시간 맞추고 또 그다음에 뭐 공덕이나 사천에서는 차 많이 나오니까 그 시간 맞추면 충분히 버스 타고 가능하고요. 또 용화까지 가갖고 거기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오록수당 터는 있어요. 터는 있는데 지금 건물은 없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저기 산수종 일대의 이제 그 그림인데요. 요 선원천이 역시 흐르고 그리고 이분들이 참 그 이름을 잘 짓는다는 게 이게 청금대나 연기대가 이렇게 뭐 형태가 있는 건 아닌데 요 산수정의 첫 번째 바로 밑에 단을 청금대라 그래가지고 이 검은고 소리거든요. 그 검은고 소리를 듣는 그런 언덕이고 연기대는 그 뭐 씨를 읊으면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언덕이라 하는데 사실은 영천뿐만이 아니고 연기대는 이름은 저기 어디고 동락당 경주의 옥산선 안에 그 동락당 가도 연기대가 있고 이게 이름이 많거든요. 아마 이게 옛 책에 있던 그런 내용을 따와가지고 졌던 것 같아요. 뭐 군자당이라고 있고 고연사 여기가 지금 아마 그 관리사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설천거려 갖고 아마 물이 또 예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청금대, 첫 번째 단이 청금대, 연기대, 그리고 이제 좌우로 인수제랑 지급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장에서 봤을 때는 산수정이라는 현판이 붙어가 있고 저쪽에 이제 들판 쪽에서 봤을 때는 매곡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 그림 있고요. 예, 밑에서 봤을 때 무슨 사진 찍기가 좀 힘들어요. 이 산수정 자체가 예,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앞에 옛날에 군자당 자리인데 지금은 거의 뭐 관리사식으로 예,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 마당에서 봤을 때는 산수정,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매곡정사가 있고요. 예, 요 인수제, 지급제, 요 인수제 있고, 예, 이건 지급제. 그리고 아마 인의 예지신, 그 여기 지 때문에 이제 이런 거고, 아까 여기는 보면 이제 막 어질 인자, 인의 예지신 따가지고 보통 이렇게 방 맞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면, 일로 들어가면 이제 계속, 이게 들어가는 길인지 나가는 길인지 가서 여기는 동네 같다 그죠? 그거 많은 거 보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면 또 큰 못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아까 저기 뭐고 이게 이제 정석달 선생님의 첫째 아들 그 매산 정준기 선생님이 천년도 피해 갖고 들어가는 마을이 아까 방금 매국 마을이고 그리고 선원 마을은 셋째 정중보 선생이 선원 마을은 계속 지켰습니다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이 정중무 선생이 자천으로 갔다는 글이 있어요. 근데, 야, 자천은 어디 갔을까? 뭐, 1동인가 2동인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철수 선생님이 거기 녹색 체험터에 그 근무를 하면서
점심 빨리 먹고 우리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가다 보니까 그 바위에 여기 보면은 예, 이 글씨 얼핏 바꾸면 잘 모르거든요. 여기 하여튼 요걸 확대했는 게 여기에 고암동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위는 보니까 키가 높아서 그런지 고추감이라는 이제 바위는 고추감 그러고 고암동구라 하는 거는 고암동의 입구라고 예, 고암동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동네 사람들도 모르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차 세워놓고 헤매다가 예, 여기가 이제 바위 있는 쪽이고 여기고 요 차는 제 차입니다. 요 대놓고 요 내려와서 다시 사진 찍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 길 따라가 쭉 가는데 지금 보면은 집은 거의 없고요. 보면 이제 농막들 몇 개 있고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만우정이라고 정자를 아주 잘 져놨어요. 저기 보면 앞에 이제 뭐 연못도 잘 만들어놨고 그래서 왜 이 첫째나 셋째가 사는 동네는 이렇게 잘 좀 번성해가 있는데 둘째는 이렇게 집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만호 정육원이라는 분이 84세까지 살았는데 그 위에 3대가 다 요절을 하셨대요.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 아마 손이 좀 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뭐 벼슬하고 이런 분은 아니고 이제 거기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가르치고 하여튼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동네는 지금 예, 이 만우정 모습입니다. 하여튼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꽃피고 낙엽 칠 때는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수원지인데 하여튼 이쪽 가면은 일로도 길이 있고 이 도로 갖고도 길이 있는데 가면 이 안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넘어가면은 거기 무슨 산이고 글로 갖고 뭐 돌탑 있는데 그쪽으로 예, 방가산 쪽인데 넘어가면은 그 돌탑인데 넘어갈 수 있게끔 언젠가는 한번 사천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지고 거꾸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못쪽에서 봤을 때입니다. 아마 여기에 집들이 안 있었겠나. 여기서 동네를 보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호정 앞에는 보면 이제 되게 오래된 이제 나무인데 속은 뱄는데 아직도 살아가 있더라고요. 생명력은 되게 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절인데 화절을 전에 답사 갔다 오셨죠. 이거를 왜 넣나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러니까 3대 길지 우리 영일 정씨가 소유하고 있는 3대 길지 중에서 마을하고 양택은 보셨으니까 여기가 이제 음택이잖아요. 여기 이제 문중 무덤인데 이걸 보면 보통 이제 정효자가 낳은 명당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정효자가 정율량입니다. 인고서원 건립할 때 뭐 노수 정거 김응생하고 같이 해가지고 태계 선생님 제자인데 그래 했던 그분인데 어릴 때부터 되게 하도 효자였대요. 아버지 차자 근자 어르신이 아프니까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다시피 하면서 간호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다 몇 자리 쓴다고 쓰고 있는데 웬 스님이 오셔가지고 왜 정효자가 이런 데다가 몇 호를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따라가니까 산을 넘고 결국 여기 와가지고 이게 이제 기령의 좌장혈인데 여기 되면은 뭐 자손도 번성하고 물질도 생기고 이러면 여기 점지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집안이 많이 좀 융성한 집안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효자가 낳은 명당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호수 정세아 선생하고 아까 뭐 정의원 선생 하여튼 그런 분들 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데 시총 그러면서 아까 정의원 선생이 정세아 선생의 장손인데 그 아버지 구하겠다고 경주성 복숭할 때 가셔갖고 돌아가시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시신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고 옷가지하고 뭐 평소 때 썼던 이제 시들 그러고 이제 뭐 아쉽다고 다른 분들이 써준 제문들 같은 거 그런 거 넣어갖고 여기다가 묘를 만들었는데 이제 시초입니다. 시총을 가장 먼저 했는 게 이제 여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요 묘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충로, 억수, 지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종무덤은 없잖아요. 종은 원래 묘를 안 쓰는데 그 정의원 장군이 이제 죽을 때 너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분신과 부자와 노복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임금씨나 부모 자식
그래 종하고 주인은 같은 거라고. 그 나도 돌아갈 수 없다고 같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안에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400년 넘었지요. 지금 묘승계. 그래서 이제 영천에는 종의 무덤이 2개가 있는 아마 유일한 지역일 겁니다. 그리고 광주에 포충사 가니까 거기에는 노비들 비는 세워놨어요. 근데 영천에는 여기 하나 있고 아까 광릉에 그 연하총 우리 제비낭자 무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은 영천에 3대 길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호수 종택입니다. 여기는 호수 정세아 선생 종택인데 정세아 선생이 지은 건 아니고 그 기록에 보면은 아까 정홀에 선원마을에 입항했던 그분이 지었다 하는데 그때 당시 나이 10살이거든요. 요거 질 때가. 지금은 정소는 잘 알지요. 저도 잘 알고 우리 스님도 잘 알고. 예. 근데 지금 대구에 지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앞에서 관리했다 그러는데 지금도 살아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공짜를 졌는데 공짜 집은 보통 관공서에서 이렇게 졌다 그러는데 이제 가정집 치고는 예, 좀 특이하게 하여튼 졌습니다. 예, 요 모습들입니다. 지금 사람은 안 살지만은 뭐 그래도 관리는 그런 대로 잘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몇 년째 지금 계속 저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당인데 이것도 불천입니다. 아까 매곡 마을도 불천이 사당인데 예, 여기는 이제 귀회정인데 저기 화남면 귀호리 여기서 옛날에 그러니까 뭐 고택 음악회도 하고 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도 관리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막 이거 뭐 무너지고 막 했었는데 그 나중에 종손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부터 뭐 지원도 받고 지금은 아주 보기 좋게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돌아가시고 지금 아드님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거기 귀에 조국성 선생을 추모해가지고 후손들이 하여튼 지은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이제 육각정자 육모정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때 봤을 때는 거의 뭐 허물어졌었는데 지금은 정자도 아주 잘 복원해가지고 가면은 예, 좀 예쁘게 잘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아주 잘 됐지요. 저 앞에 후손들은 살고 있고 예, 정자랑 여기 예, 요 육모정이랑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연못도 이렇게 아주 예쁘지요. 예, 사당 있습니다. 태극 문양 넣는 게 좀 특이하다고 좀 멀리서 받는 사진이고. 그리고 만치당은 예, 금호에 가다 보면 우리 최무선 과학관 가다 거기 종동마을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예, 지금 중요 문성 그러니까 앞에 중요가 들어가면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지방문화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든지 예, 이 집에도 사람 가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도 진짜 조용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예, 그 지산 그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 그 강의한 적이 있었지만 남조 북정이라 그래가지고 뭐 북쪽에는 뭐 영일 정시들 오천 정시들 그냥 완전히 막 예, 독차지하고 있다시피 할 정도고 그 남쪽에는 그 지산 조익 선생이 이제 해갖고 남조 북정이라 그랬거든요. 남쪽에는 우리 창녕 조시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득세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산 조익 선생의 후손인데 이 조학신이라는 분이 보면 이제 무인이거든요. 무인인데 나중에 조선통신사로 일본도 갔다 오세요. 군관으로. 예, 군관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이 영남 지방에는 거의 미음자 집이 많습니다. 대체로 미음자인데 여기도 역시 미음자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종동숲 그러는데 소나무를 그때 심었다 그러면서 한 10년쯤 전에 가니까 잘 돼가 있던데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아마 뭐 관리 안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한번 언젠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거기 하여튼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 그래도 뭐 보존이 나름대로는 보존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당이고요. 그리고 그 집하고 붙어가지고 바로 금산당이라고 여기는 이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데 여기는 또 그 밑에 또 후손입니다. 같은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조병문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1900년에
그 둘째 아들 살림집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100년 조금 넘었는데 이 집도 역시 관리가 좀 잘 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정자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저번에 도교서원과 노계 박일로 할 때 유네스코에 서원 9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걸 한번 살짝 언급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때 없어가지고 따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9개인데 제 임의로 10번째로 이제 개성 숭랑서원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성의 숭랑서원은 우리 포은 정몽주 스님을 모시고 있는 서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9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먼저 지정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지정됐는데 개성 숭랑서원에는 2012년도에 개성 문화 역사 문화지구로 해가지고 여기 먼저 좀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소수서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예, 사역서원을 됐는데 그 처음에는 그 주세봉 선생이 백운동 서원으로 세웠는데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향교 같으면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뭐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서원만 하더라도 이제 사학이니까 뭐 개인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태계 선생님이 태계 이왕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풍기군수로 부임해가 보니까 서원은 전놨는데 아주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국가에다 상소를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안양 선생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을 관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역된 서원이 이제 처음에는 백운동 서원인데 나중에 이름을 이제 소수서원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53년도에 인고서원이 건립이 되고 그 이듬해에 1554년도에 이제 두 번째로 사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고서원이 두 번째 사역서원입니다. 그래서 사역서원 되면 좋은 게 있다 그랬죠. 사립학교지만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해주고 가장 먼저 지원해주는 거는 현판 이름을 그죠. 여기는 인고서원이라 하라. 명종 임금이 그래서 이제 액자를 현판 이름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책을 주고 땅을 주고 노비를 주고 그래서 이제 저기 충분히 그 안 어렵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사역서원인데 영조소서원이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 도산서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안동의 행정 동호회 분들이 80명 정도 이렇게 인구선에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 아마 안동 분들은 되게 하여튼 이렇게 자부심이 강할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이제 유산들도 많고 여기는 이제 뭐 태계 이왕 선생님을 배양하기 위해서 1576년도에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산서원이 있고요. 그다음 병산서원 여기는 백일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백일홍나무가 꽃 피는 칠 되면은 근데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하고 그 유진은 셋째 아들입니다. 이 두 분을 이렇게 배양하고 있습니다. 병산서원도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경주 옥산서원은 영천에 가깝지요. 그러니까 요새는 오면은 영천에 답사 오시는 분들이 전에는 인고서원만 보통 보고 많이 가셨는데 지금은 거의 인고서원하고 포은생가하고 같이 보시고 그다음 옥산서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옥산서원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가까우니까 여기는 우리 이제 회제 이현적 선생님 옥산서원 여기 가면 우리 왜 경주 양동마을 거기가 이제 외삼촌한테 컸으니까 그 양동마을하고 옥산서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동락당이라고 회제 선생님 살림집인데 우리 노계 박일로 선생이 동락당이라는 가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 가면 아까 그 연기대란 여기도 바위가 연기대란 바위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되게 하여튼 물도 맑고 하는데 여기 이제 도동서원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상계서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로동서원으로 재창건했다가 지금은 이제 달성 도동서원으로 사역받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 등산로도 되게 잘 닦여져가 있고 앞에는 낙동강이 쫙 흐르거든요. 그래서 서원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리를 다 잘 잡으시는지 명당을 골라가면서
그러니까 하니까 여기 뭐 해설사에 집도 있고 지금도 아마 그거 유네스코에 그 등재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나오는지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간 지가 작년 말에 갔었구나. 가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잘 하고 있습니다. 함양의 남계서원인데 여기 가면은 이분들이 해설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익받은 서원입니다 이러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얘기를 해야죠.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익받은 서원은 인고서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여기가 1552년도에 창건을 했으니까 이제 인고서원보다 1년 먼저 창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공식적인 기록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 앞에 사단까지 들먹이면 복잡해지니까. 근데 그 사액을 14년 후에 1566년도에 사액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고서원은 1553년도에 창건을 해갖고 바로 이듬해에 1554년도에 사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서원입니다 하면은 물론 그 제대로 안 알려진 서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서원을 치면은 남계서원은 두 번째 서원입니다. 그럼 맞고 인고서원은 두 번째 사익서원입니다.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일두 정재창 선생 동방팔인에 들어가고 아주 훌륭한 성리학자들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정읍의 무성서원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데가 내장산일 겁니다.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한 중순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워갖고 올해는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 내장산 갔다가 시간 되시면 여기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최치원 신라시대에 최치원 선생하고 뭐 신잠 선생을 원래 이제 따로따로 있던 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무성서원을 사익받았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정극인, 송세림, 김양묵, 김관 뭐 이런 분들을 추가 배양을 했습니다. 뭐 정극인은 좀 들어봤죠. 뭔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상춘곡 그러면은 최초의 가사 진 정극인 선생이 여기 이제 추가 배양됐습니다. 그래 아마 뭐 벼슬을 하긴 하셨는데 되게 높은 벼슬을 하신 건 아니고 신잠 선생 역시 마찬가지고 벼슬 조금 하다가 또 들어와서 학문도 닦고 하여튼 그러셨습니다. 예, 장성의 피람서원입니다. 호남에 가면 이제 이 피람서원하고 거기 뭐지 또 하나 광주에 되게 열심히 하여튼 뭐 평생 학습 이런 걸 많이 하는 서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좀 많이 좀 여도 지금 교육관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하서 김민우 선생을 모시기 위해 갖고 그 밑에 이제 그거 제자지요. 변성훈 선생 등이 건립을 했는데 하여튼 여기도 가면 이제 구조는 보통 서원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호남 쪽에 이제 서원 구조는 좀 다른데 하여튼 장성 피람 서원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논산의 도남서원입니다. 지금 보면 대구 경북에 6개고 전라도 2개, 충청도 1개. 그 영남 지방이 압도적이죠. 그때 당시에 뭐 유맥거나 하여튼 그런 성리학자를 봤을 때는 이쪽에서 워낙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했었으니까 여기는 보면은 이제 사계 김장생 선생 우리가 보통 예법을 다룰 때는 이 김장생 선생이 쓴 책을 가지고 거의 교과서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집, 송중길, 송시열 하여튼 이분들을 같이 모시고 있는데 이 송중길 선생은 영천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죠. 환벽정, 신령에 환벽정이 있는데 그 송중길 선생님 아버지가 송이창 현감이 환벽정에 건립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뭐 비벽정, 죽각, 환벽정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어릴 때 영천에 살았었어요. 신령에 그러니까 지금 신령에 살면서 뭐 환벽정에 대한 글도 쓰고 이래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개승리 숭량서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거는 보면은 뭐 민속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국보입니다. 북한의 국보 제 128호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아마 저기 2007년도 12월 5일부터 2008년도 11월 30일까지 아마 1년 만 1년에서 한 5일 빠지게끔 개성 관광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때 대부분이 하여튼 일부만 갔죠. 뭐 계속 있을 걸로 알고 상품은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미루다가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뭐 못 갔으니까. 근데 그나마 영천에서 발 빠르게 가셔가지고 이거 이제 선주교
실측을 해가지고 사진 찍고 지금 인고소문 앞에 성역화 사업하면서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래 뭐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개성에 못 가니까 그래 많이 보시는데 이때 사실 운이 좋았고 갔었어요. 가니까 이제 뭐 선주교랑 숙량성은 얼마 안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포은 정몽주 선생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영정도 똑같아요. 그 숭정 기삼 5번 똑같은 이거 인고소원에도 딱 이 영정이잖아요. 그래 같은 영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정감이 가가지고 여기 갔더니만 그 1868년도에 흥선대원군이 서원 만주국에 놔두고 다 회치를 시킬 때 인고서원하고 숙량서원하고 그 총 13개가 있던데 보니까 끝까지 경합을 했었어요. 저기 어떤 걸 없앨지 몰라가지고 대부분 서원들이 1868년도에 많이 회칠됐는데 1871년도에 인고서원이 회칠돼요. 그리고 이 숙량서원만 남아가지고 이제 포은 선생님을 모시는 서원이 됐었는데 그 이때 가니까 저기 뭐고 여기는 안 올렸는데 저기 이 뭐지 뭐 하여튼 이 안내원들 하고 사진 찍은 게 웹카트가 제가 있는데 여기 뭐 커피 같은 거 팔면은 그 커피를 사서 마셔주면은 같이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 찍고 싶으면은 계속 마시면서 이분하고 찍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예, 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하여튼 좀 뭐 많은 내용인데 뭐 설명도 좀 많이 부족하기도 부족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뭐 시간도 얼추 되긴 됐는데 혹시 제가 그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부족한 것도 많았을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자천 이환고 삼평호가 그러니까 그 평호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옛날 그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듣기로는 그래 권영민 씨는 가상이라 그랬었고 그러고 전에 영천향교 저기 정교하신 손종욱 선생님은 그 상리라 그랬는데 근데 가상은 아닌 게 가상은 옛날에 영천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신령현이었기 때문에 일단 가상을 빼고 나면은 그나마 좀 가장 가능성 있는 게 고경의 백올 상리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예. 그래 그거는 지금 뭐 누구도 지금 예 아직까지 예예. 참 그리고 전에 우리 우리 신원리에서 은혜사로 한번 등산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803 단풍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단풍 시즌 딱 맞추면은 즐거운 하여튼 트레킹이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맞춰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원석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